수능 시험만 5번 치른 오수생. 수능을 5번이나 치러보셨다고요? 어떠셨어요? 5번 시험 볼 때 5번 보셨으니까 예. 2번 호수하셨으니까 예. 지금까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보통 편도로 많이 끊어서 오는 걸 티켓을 잘 안 끊어서 이제 가다가 즐거우면 더 있고 아니면 그냥 부럽습니다. 예. 저도 부러워요. 안정적인 직장.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품용 차량이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좋은 정보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 어디예요? 네. 네, 코로나19 유행 이후 세 번째 치러지는 올해 수능 시험 전날인 오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분입니다. 수능 시험만 5번 치른 오수생, 그리고 유튜버입니다. 미미미도 김민우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수능을 5번이나 치러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연속으로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부터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 이제 5번 이제. 알겠습니다. 예, 수능 맞습니다. 전문가께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맞습니다. 이제 시험 보기 전날이잖아요. 예. 수험생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말 어제나 그제처럼 정말 평소대로 그 전날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하게 오늘 하루를 임하고 내일 수능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보다는 평소대로 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하면 잠도 안 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5번 시험 볼 때 전날 좀 잠도 안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수능을 한 해 한 해 더 볼수록 점점 더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더 긴장을 하고 마지막 수능 때는 거의 한두 시간 정도밖에 취침을 못하고 수능장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예. 극복하셨어요? 사실 나중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못 자도 결국 그날은 이제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자신감을 가진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험생도 수험생이지만 예. 가족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텐데 맞습니다. 가족분들이 어떤 걸 좀 조심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거의 좀 연기자가 되어야 된다. 내일이 마치 수능이 아닌 것처럼 예. 이 수험생들도 평소처럼 하려고 마음가짐 임할 테니 뭔가 저녁 때 좀 특이한 지시사항을 준다거나 오히려 과도한 응원을 한다기보다는 주변인 분들은 이제 내일 다시 또 학교를 나가는 것처럼 네. 학원을 나가는 것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날에 예.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극심하죠. 특히 학생들이. 예. 그래서 부모님들도 뭔가 좀 잘 해주고 싶은데 네. 부모님은 어떤 말을 전해주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께서 오히려 저도 이제 마지막 어떤 제 영상에 또 남겼습니다만 네. 내일 잘 보고 와, 잘 치고 와 보다는 네. 그냥 잘 다녀와 이런 식으로 아침에 시작되는 그 긴장스러운 마음을 좀 더 증폭시키기보다는 그것을 완화하는 멘트 위주로 네. 그런 식의 멘트 위주로 좀 부모님께 해주시는 게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을 보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가족분들이 해줬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힘이 됐던 이야기가 예. 그럼 잘 다녀와였습니까? 사실상 저녁 시간에 별 말이 없었고요. 예. 어머님이나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수가 거의 또 없으셨습니다. 근데 또 너무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일상적으로 오늘 저녁밥 맛있어? 가장 일상처럼 오히려 네. 가장 특이한 날이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당일에 컨디션 좋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컨디션 100% 끌어올리는 법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컨디션을 100% 끌어올리는 거. 네, 내일 당일. 이게 사실은 지금 2시 33분 이렇게 좀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을 지금 막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혹시나 낮잠이나 네. 노곤노곤 좀 잠이 온다는 것을 끝까지 좀 참아야 된다. 혹시나 중간에 잠이 오더라도 예. 최소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좀 참아주고 그때 취침을 해서 네. 그 다음날 정확하게 수능 때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갈 수 있도록 잠시간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눈이라도 감고 있는 것이 잠이 안 오더라도 그렇군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시험 바로 전날 지금 이 시간부터 시험 전까지는 예.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이게 최고로 잘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쯤이면 이제 영어 그리고 이제 4교시 한국사하고 탐구 영역으로 들어가는 실제 수능 시간과 매치하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영어나 이제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후에 이제 다른 과목들도 그 다음날 들고 가는 과목들을 좀 단권한 노트에 최대한 정리하고 네. 나머지 버릴 것들은 좀 버려서 예. 가방을 좀 간소화하는 네. 그런 계획을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도 이제 수험장 시뮬레이션
예, 예. 이 영상 제작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처음 보러 가는 고3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익할 것 같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 코로나 수능 올해 3년 차입니다. 네. 코로나 수능 1년 차부터 이 컨텐츠를 진행해 왔었고요. 이제 올해 이제 세 번째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화면이죠. 예, 진행이 되고 이게 예. 실제로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던 영상이네요. 네. 어떤 영상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것을 실제 그 학교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저희가 좀 못 빌리게 돼요. 중학교에서 그랬군요. 실제 사실은 좀 촬영을 했고.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단역 배우분들을 약 한 20명 이상을 섭외를 해서 실제 고사장과 가장 유사하게 만들고 진짜 그 긴장감을 영상으로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뜨거웠고요. 너무 이제 진짜 고사장 같았다. 흔히 말하는 이제 소위 이제 PTSD라고 해서 수험생들 어떤 정신적인 그런 예전에 또 수능을 봤던 그런 분들도 그런 어떤 좀 아픈 기억들이나 초조했던 기억들이 떠오른다. 이런 어떤 좀 피드백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PTSD 같은 거는 겪은 적 없으세요 혹시? 저는 거의 좀 마음으로 또 삭히는 편이었고 최대한 견뎌내고 좀 묻히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처음 보는 고3 학생들에게 시험 시간도 길고 물론 뭐 모의고사 봐서 네. 다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시험 당일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수능 고사장에서 지켜야 하는 철칙들이 조금 조금 느슨하게 현장에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굉장히 좀 철저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당시 또 감독관 분들도 같이 긴장하는 그 형태다 보니까 실제 학교 현장의 교사분들이 학원 현장의 선생님들 을 감독관으로 이제 임해서 하는 경우보다도 조금 더 시험장은 확실히 조금 몰입도가 높고 폐쇄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각 시험마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쉬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한 과목별 이제 단권화 노트 한 것을 이제 미리 보되 영어쯤 넘어가고 미리 정리해 놓은 그렇죠. 예, 그 요약본을 노트를- 본다. 많이 이제 배제하고 수능 직전에 볼 것들을 분명히 오늘 남겨놨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조금 저는 눈을 붙이고 있는 것도 네. 정말 좋다. 약간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예. 잠이 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사실상 4교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실제 취침을 하는 친구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코골이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예. 예, 그리고 어쨌든 조금 이제 누워 있는 그런 행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점심 시간. 예, 근데 부모님들은 점심 뭘 싸줘야지 이런 걱정도 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점심이 좋겠습니까? 저는 5번 연속 어머님이 좀 똑같은 거 사오셨거든요. 계속 이제 뭘 싸주셨습니까? 저는 이제 콩나물국은 무조건 있었고요. 콩나물국. 그다음에 국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좀 비싸게 들어면 북엇국까지 가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어떤 밥알의 목 넘김이 좀 좋은 느낌으로 하려면 국이 좀 그래도 같이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예. 이렇게 또 점심 도시락을 같이 들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온성에 또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라 아니라보다는 이게 사실 죽을 싸가는 분들도 많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지 않는 한 네. 죽을 먹었을 때 그렇게 허기가 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탐구 때 되면 지쳐요. 예. 그래서 최대한 좀 평소에 먹었던 소화가 가장 잘 됐던 음식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시험장에 가림막이 없다고 하던데 예. 마스크는 쓰고 하는 겁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시험 중에 이제 매 교시마다는 그 가림막이 없고요. 3면 가림막으로 해서 점심 시간에는 저도 실제로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컨텐츠를 했을 때 실제로 저 가림막을 설치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먹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점심 시간에만 지금 칸막이 이제 사용이 되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수험생들은 하루 종일 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양치라든가 가글 정도 할 때 혹은 뭐 시험 중간 물을 마실 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예. 보고 나서 네. 그러니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교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답을 맞춰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내가 답을 잘 썼나?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상당히 흔히 말하는 좀 멘탈을 깨부수는. 아, 이게 맞추면 땡큐거든요. 네. 이게 답을 맞췄을 때 딱 정확하게 맞추면 엄청난 희열감으로 그 다음 교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데 네. 우수수 한 2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1번, 3번, 2번, 4번 이렇게 했다 하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멘탈이 저는 이제 국어에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성적대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쉬는 시간이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꼭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자, 국어 이야기 하셨으니까 예. 지금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자, 5번 보셨으니까 예. 국어 시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어 시험 보면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국어 때문에 오수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사실상 당일날 국어 시험이 정말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5번째 수능 때는 국어가 제가 1교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1교시 때 그 엄청난 초조함으로 국어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압박감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국어 시험은. 어떻게 그래서 해야 돼요, 그러면? 야, 이거는 제가 뭐 사실 좀 전문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이 어렵습니다만 어찌됐든 지문도 길고 예. 아는 문제 체크업 먼저 풀고 이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수험생이 최상위권 수험생은 또 아닐 것이기 때문에 네. 평균적인 수험생 기준으로 사실상 바로 넘겼을 때 시험이 시작되고 못 풀 거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걸 좀 마지막에 남겨두고 아. 자기가 아는 걸 못 풀고 나오고 그 시험장 끝나고 나와서 채점했을 때 이걸 내가 왜 못 풀었지? 이거만큼 비참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는 거를 빠르게 풀고 남겨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예. 사소한 실수로도 예.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예. 어떤 실수들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이제 4교시 한국사 탐구 영역 시에 탐구는 보통 2과목을 치거든요. 네. 제1 선택과 제2 선택이 있는데 제1 선택을 풀고 나서 제2 선택을 풀 때 제1 선택의 답안지를 고치거나 하고 두 개의 과목을 동시에 치거나 이런 경우가 작년에 부정행위 발생 건수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4교시 때 굉장히 좀 이걸 해도 되나 되게 정신적으로 조금 그 긴장감이 조금 사그라들 시기거든요. 네. 그때 다시 좀 긴장을 해서 정확한 룰을 지키면서 시험을 이행하는 것이 자신 또 인생을 또 너무 또 예. 지체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마킹이 예. 1분 정도 아니면 1초만 더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정행위라면서요? 맞습니다. 자신의 개인 시계를 동봉해 가거든요. 수험생들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고 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그 안에 1분, 2분 전 내에는 작성을 완료해서 꼭 그런 사고가 없기를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수 하셨으니까 예, 지금 재수, 삼수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사실은 아까 또 이제 기사 요 아래 멘트에도 나갔습니다만 네. 30% 이상이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이 총 23%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N수를 한다고 한들 원하는 뭐 1, 2등급 이상의 성적을 맡기가 대부분의 N수생들이 힘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자신의 공부량을 그 이전보다 정말 대폭 끌어올릴 그런 강력한 의지, 지독한 용기 그런 것들을 심지 않는다면 재수, 삼수 생활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전문직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전문직 시험으로 가는 통로인 대입 과정이 아닌 이상에는 사실은 N수가 정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 과연 지금 현재 1년, 2년을 투자해서 대학이라든가 학과를 바꾸는 것이 그 1년, 2년 동안 다른 것을 했을 때와의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내일 시험 보는 모든 수험생에게 예. 예, 한마디 해주시죠. 모든 수험생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수험표를 배부 받았을 거예요. 국어 시작하는 그 직전까지도 저는 준비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국어 딱 시작 8시 40분 내지는 8시 10분 전까지 모든 것을 걸고 준비를 하고 끝까지 수능장 포기하지 않고 나오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 전에 가장 좋은 방법 평상시처럼 보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말 잘 다녀와라 였습니다. 김민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튜브 초선님으로 여행 유튜버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구독자 5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 채코제 박재일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방송은 처음이시라고요. 네 처음입니다. 네, 자기소개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여행 유튜브 이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유튜브 체코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시작한 지는 한 3년에서 4년쯤 된 것 같아요. 오래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적당히 됐나요? 잘 모르겠네요. 왜 이 유튜브 채널 만드셨고 네. 구독자가 굉장히 많네요. 근데 요즘에는 100만 이하는 이렇게 많이 안 쳐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많은 건 아니고 예, 적당히. 예, 왜 만드셨어요? 처음에 이제 여행을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었어요. 나중에 아. 이제 뭐 제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같이 보고 싶어서 기록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또 구독자가 늘어나니까 욕심도 생기고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지금- 목표는 예. 예. 얼마나 늘리는 건가요? 전 솔직히 목표를 이루긴 했는데 50만 해서 100만 되면 좋죠. 네. 지금 화면에 나와서 저희 어디예요? 저 인도 레인 것 같아요. 인도 레. 네네네. 예. 저것도 직접 가서 찍으신 거예요? 네네. 직접 고프로 카메라 들고 가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여행 간다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 혼자 운전도 하시고 저렇게 찍으시면서 하는 건가요? 근데 저 상황에서는 이제 둘이 같이 간 건데 아. 제가 인도에서 이제 한국인 친구 한 명을 제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꼬셔가지고 데리고 간 건데 원래, 네. 원래는 혼자 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여러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여행을 하려면 이제 여행 준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네. 여행 준비할 때 꼭 챙기는 거 카메라 말고. 예. 너무 이게 현실적일지 모르겠는데 사실 당연히 여권 챙겨야 되고요. 네. 근데 여권을 물론입니다. 빠뜨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아, 예, 예. 여권 챙겨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 생각은 그 달러를 좀 챙겨 가야 되고요. 왜요? 왜냐하면 달러가 어딜 가서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카드나 이런 걸로 인출하거나 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럼 되게 당황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달러 정도 챙겨가고 카드도 한 두세 개 정도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예. 저는 여행을 갈 때 여행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르는 것 자체가 고민이던데 어떻게 고르세요? 뭐 유튜브적으로 제가 고르는 컨텐츠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 뭐 이렇게 일하시다가 가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 휴가가 길고 짧고 아니면은 뭐 여행할 수 있는 금액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맨날 이렇게 뉴스 하시고 이렇게 딱딱하게 하시니까 예. 좀 릴렉스 하시려면 이렇게 아. 여기 근처에 있는 뭐 동남아나 네. 아니면은 이런 데 근처로 가서 좀 쉬시다가 좋은 데서 좋은 거 드시고 그런 게 좀 좋지 않나. 그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좋은 음식 좋은 곳에 가면. 아, 싼 것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근처에 뭐 태국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뭐 네. 말레이시아 뭐 요런 쪽 뭐 라오스 이런 데는 좀 싸게 좀 즐길 수 있어가지고 네. 가성비 좋게. 네. 아 그곳이 이제 가성비가 좋은 곳 몇 곳 추천해 주세요. 뭐 태국 태국, 당연히 태국이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좋고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좋고 예. 그다음에 라오스. 음. 사실 동남아 근처 쪽이 제일 가성비 있고 네. 호텔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도 클래스의 호텔은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네. 그럼 그런 데는 가도 뭐 5만 원, 아. 심지어 3만 원에도 할 수 있는 네. 그렇게 가성비 여행은 제일 좋지 않나. 동남아가 너무 뻔하지만. 그렇군요. 예. 가성비 좋은 곳들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그동안 다녀오셨던 곳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몇 개 도시, 몇 개 나라 다녀오셨어요? 도시는 잘 모르겠고요. 100개 이상 되는 것 같고 나라는 한 40개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일 좀 인상이 남는 곳 어딘가요? 인상이 남는 곳은 인도도 좀 생각이 많이 나고요. 뭐 쿠바 좋았고 그 다음에 발리도 되게 인상이 남고. 그러니까 왜요? 일단 발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행 가실 나라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냥 가성비 플러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예를 들어 뭐 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스노클링 수영할 수도 있고, 네, 네. 뭐 명상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우붓에서 요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서. 네, 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발리입니까? 네 발리입니다. 네. 발리네요. 네. 열심히 발리 어디 맛있게 가셨어요? 저는 우붓이랑 짱구랑 길리랑 뭐 발리에 있는 여러 가지 섬 지역과 그 근처 쪽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 드신 음식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네네네. 그 음식은 얼마씩 합니까? 한 1,500원? 1,500원 정도. 2,000원, 1,500원 한 것 같아요. 네. 네. 언어가 안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언어가 안 통하면 일단 뭐 손짓 발짓 하고요. 요즘에는 그 뭐냐 구글. 구글 번역기가 있어서 아. 급한 거는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영어 어느 정도는 그냥 막 하이 뭐 이런 거랑 그런 건 돼가지고 소통이 안 돼서 여행을 제대로 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요즘 예. 동남아는 가면 한국인들, 그러니까 한국어를 하는 분들이 워낙 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한국어로 소통이 좀 되는 곳도 있나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K 요즘에 열풍이 있어서 뭐 그런 넷플릭스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셔가지고 오히려 저가 한국인인 줄 알고 뭐 먼저 와서 막 오빠 안녕 뭐 약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뭐 간단한 소통을 그분들이 오히려 할 줄 알아서 제가 처음 여행했던 뭐 4년 전, 뭐 5년 전, 유튜브 하기 전 10년 전이랑은 되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네. 한국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되게 예. 달라져가지고. 좀 구독자가 많았던 영상 뭐 몇백만 뷰도 있더라고요. 가장 구독자들이 많이 본 영상은 뭐였어요? 그 제가 태국에서 아마 네. 외딴 지역에서 태국의 방콕이나 이런 알려진 곳이 아니라 외딴 지역에서 제가 혼자 오토바이 타고 온천을 갔는데 네. 갑자기 그 온천 사장님이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제 등을 이렇게 밀어주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 모습인가요? 저거는 제가 저기서 이제 옷 산 거고 제가 아. 쇼핑을 좋아해가지고 저 네. 위에 보이는 저 하와이안 티셔츠를 저기서 샀고. 네, 예, 샀고. 그래서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온천을 갔는데 네.
온천 사장님이 처음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안 한다 했다가 제가 갑자기 뭐 들어가서 저 혼자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바지 같은 거 입고 네. 뒤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등을 밀어주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아. 근데 그게 좀 뭔가 신기했나 봐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기네. 저기가 이제 아마 사장님인데 예. 예, 저분이 갑자기 등을 밀어주셔가지고 그게 좀 약간 사람들이 신기했나 봐요. 아, 태국도 한국처럼 이렇게 때를 밀어요? 저는 처음이었어요. 저희가 예. 때를 예, 아. 원래 안 미는 것 같은데. 예. 네네네. 근데 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 태국어요. 예. 뭐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태국어를 이제 영어 하듯이 그냥 일상소통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네. 막 되게 전문적인 대화는 잘 좀 못하고 일상소통 정도는. 요즘에는 여행을 이제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나홀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일종의 나홀로 여행이잖아요. 네, 저는 나홀로 예. 여행 좀. 어떤 점이 가장 다르고 어떤 점이 가장 좋습니까? 일단은 패키지나 이렇게 친구들 같이 가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뭐 그런 시스템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아, 근데 이제 혼자 하면은 물론 결정할 거 많고 생각할 거 많은데 네. 그래도 그만큼 결정하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음. 이제 한국에서 못했던 그런 것들도 경험할 수 있고 아, 저는 무엇보다 혼자 여행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튀니지 다녀오신 영상 보니까 네네.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우호적이더라고요. 튀니지요. 예. 맞아요. 왜 그런가요? 사실 튀니지가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네. 아프리카라고 그러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먼 나라의 느낌이 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유럽 갔다가 그냥 잠깐 모로코 튀니지를 들렸는데 되게 의외로 정말로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한국말로 오히려 막 네. 안녕 그러고 제가 혼자 그렇습니까? 다니니까 막 가이드 해준다 그러고 예. 그런 이제 K 문화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튀니지에서 느꼈어요. 오히려 저는 다른 데보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지금 튀니지도 그렇단 말씀이세요? 맞아요. 예. 인도네시아랑 튀니지 뭐 태국이나 이런 곳은 원래 좀 한류가 셌고 네. 저는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센지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튀니지 여행은. 그런 그렇군요. 지역들 다니시면서 지금 이제 체코지신 남자니까 네네네. 여자분들이 혼자 다니시기엔 어떤가요? 치안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애매한데 항상 치안 문제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어딜 가나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뭐 제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네. 사실 뭐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위험한 게 없었고 아. 여자분들이 혼자 가더라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네. 그런 문제는 이제 본인이 진짜 스스로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 네. 합니다. 네네. 뭐 여행 다니다 보면 힘든 곳도 있잖아요. 네. 어느 나라가 가장 여행하기가 힘듭니까? 힘든 나라요. 예. 그냥 알려진 곳은 제가 갔던 나라 중에는 뭐 인도, 쿠바 뭐 이 정도가 있는데 네. 쿠바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뭐 핸드폰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랑 음. 시스템 자체가 좀 달라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쿠바 좀 힘들었고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는데 네. 저기가 이제 레 라다크라는 인도의 그 북부 지역인데 해발이 한 5,000m쯤 돼요. 아. 그래서 일단 숨쉬기도 좀 약간 힘들고 해발 5,000m요? 네, 5,000m를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좀 길도 안 좋은 데가 많고 바로 맞은편에 차도 오는데 차선도 네. 없고 좀 여행하기 위험하긴 했는데 네. 그만큼 저는 또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저기 인도 가셔서는 오토바이를 버리고 오셨더라고요. 아, 예. 예. 아,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발 5,000m에서 아. 비가 내리니까 그게 눈이 쌓이더라고요, 바닥에. 네. 심지어 겨울이 아닌 약간 가을쯤이었는데 그래서 오토바이가 안 나가는데 이제 해발 5,000m에서 눈이 쌓여서 제가 호흡도 잘 안 되고 예. 이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네. 지나가는 차 이제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연휴 때 있잖아요. 네. 가볼 만한 여행지 지금 뭐 40개 나라를 가보셨다고 하시니까 네. 만약에 좀 추천해 주신다면 이번 설 가볼 연휴에요. 만한 곳. 예. 뭐 국내로 생각하면 저는 사실 좀 뻔할 수도 있는데 국내는 저는 제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행 가는 기분도 있고 이제 제주에 뭐 겨울 한라산도 좋고 음.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방산 탄산온천 좋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국내에선 제주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예. 좀 특이한 여행지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몽골 몽골이요. 몽골 겨울이 또 약간 정말 겨울인데 진짜 겨울 좀 춥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오프로드 자동차 네. 타고 몽골 사람들이 사는 유목민이 사는 게르에서 묵고 거기서 뭐 낙타도 타고 뭐 매 날아가는 것도 구경하고 또 이제 별도 구경하고 이 낙타 탄 곳이 아 여기 몽골입니다. 몽골입니까? 네네, 아, 몽골. 예, 예. 아. 그 몽골 다닐 때 자유여행으로 그냥 혼자 다녀도 괜찮아요? 아 사실 몽골이 그런 자유여행에 대한 인프라가 진짜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자유여행으로 갔다 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자유여행을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현지에 있는 투어사나 그런 거 이용해서 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연휴 때 어디 여행 계획 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가십니까? 아, 연휴 때는 아니고 저 내일 내일 이제 가십니까? 미국 LA로 갑니다. LA. 얼마나 다녀오세요?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일정에 따라서 제가 이제 더 있을지 아니면은 돌아올지, 제가 원래 보통 편도로 많이 끊어서 오는 걸 티켓을 잘 안 끊어서 이제 가다가 즐거우면 더 있고 아니면 그냥 부럽습니다. 예. 저도 부러워요. 안정적인 직장. 예. 참. 네. 그 유튜버 지금 구독자가 55만 명 정도면 네.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요? 뭐 지금은 괜찮은데 예. 저희가 또 수명이 짧은 직업이다 보니까 아, 바짝 할 때 바짝 벌어가지고 예, 좀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계속 고민되시겠어요. 컨텐츠 만드셔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혼자 만들고 출연도 하고 다 해야 돼서 굉장히 고민도 많은데 그만큼 좀 뿌듯한 것도 있고 좋아해 주시면 재밌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온전히 저 혼자 만든 결과물을 좋아해 주시는 거니까 네. 뿌듯함도 되게 많습니다. 힘든 예. 만큼. 뭐 기존에 여행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요즘 방송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종편도 하고 뭐 지상파 방송도 하고 케이블 TV도 하고 다 하는데 네. 그 방송 여행 방송과 내가 하는 유튜브 방송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여행 채널이나 여행 그런 TV에서 했던 방송들은 뭐 다큐멘터리 형식도 많았고 네. 아니면은 뭐 제가 예전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연예인분들 같이 가서 네. 좀 즐기는 그런 것도 많았는데, 제가 아는 여행 유튜버 이제 1인 크리에이터 채널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면 이제 드론도 띄우고 좀 예쁜 장면도 많이 담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음식도 좀 괜찮은 거 먹고,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오히려 더 현지인들과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걸 보여줘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리얼하니까 좋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리얼하다. 예, 네, 맞는 네. 표현 같아요. 네. 예. 요즘에 유튜버가 되고 싶다라고 꿈꾸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네. 유튜버 되시고 나서 이제 그분들에게 선배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유튜버라는 직업 자체가 그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카메라 한 대만 네. 있으면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또 그만큼 하는 사람도 많아서 네. 쉽진 않을 텐데 일단 도전은 저는 무조건 해보라는 주인데, 네. 자기만의 그 색깔을 가지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하는 것보다는 남들을 따라 하더라도 남들과 다른 나의 뭔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네. 이 세계에서 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리고 여행 유튜버시니까 그 여행이 가장 좋은 이유. 네. 예, 한마디. 여행이 가장 좋은 이유요? 예.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여행 진짜 너무 단순한데 그냥 여행하면 전 너무 즐겁거든요. 예. 네, 너무 재밌고 일상으로부터 약간 익숙함에서부터 약간 탈출한 느낌? 네. 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일상으로 탈출하는 느낌,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 여행을 한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 가지 여행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여행 유튜버 체코제 박재일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는 화제 인물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는 더튜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중고차 딜러이자 각종 중고차 사기를 고발하고 직접 피해자들을 돕고 계신 유튜버 진영민 씨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중고차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이 회원사, 이 매매 상사만 따져보면은 약 5,600개의 매매 상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고차 매매업 종사원 수는 네. 약 4만 명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매매 상사의 상품용으로 네. 등록돼 있는 차량들이 약 36만여 대 정도 등록이 36만 대 정도. 돼 있습니다. 한 해 몇 대 정도 거래됩니까? 일단은 이제 2022년 기준으로는 지난해. 지난해에 약 252만 대 가량 판매가 되었습니다. 예. 중고차가 보통은 요즘 그러니까 봄철에서 초여름에 가장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겁니까? 중고차가 판매가 잘 된다는 건 이제 그 시즌인데 네. 활동량이 많아질 때거든요. 아. 예, 겨울은 춥고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차를 사야겠다, 바꿔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봄, 여름철에 특히나 이제 여름 성수기 때, 휴가 때까지 이 수요가 정말 많이 급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고 자동차가 이제 감가율이 조금 보합세 많이 안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겨울철 되면은 이제 차가
이제 수요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네. 예, 그때 중고차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는 거 연식이 하나 떨어질 거를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다 보니까 예. 그때는 이제 중고차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게 그러면은 됩니다. 네. 가격이 조금 합리적인 때 사려면 겨울에 사는 게 좋은 건가요? 가격이 합리적으로 사시는 거는 이제 한 1, 2월 정도에 1, 2월. 사시는 게 왜냐하면 겨울에 10월, 11월, 12월 달에 가격이 그때 감가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구매를 하시는 게 이제 가장 이제 가격 좋을 때 사시는 게 그러면 아닐까. 지금은 중고차가 좀 비쌀 때네요? 어 5월, 6월, 7월. 예. 예, 지금은 감가가 조금 덜 되고 있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살 때는 1, 2월에 사고 팔 때는 또 여름에 파는 게 좋겠네요. 팔 때는 이제 한 9월 정도, 8, 가을에. 9월 정도. 예, 그리고 좀 한 7월 정도. 왜요? 왜냐면은 이제 10월, 11월, 12월 달에 감가 폭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7, 8, 9월에도 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그 차량을 구매했을 때 좀 빨리 팔아야겠다. 이 금액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 겨울 때보다는 그래도 좀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때가 예, 7, 8, 9월이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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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와 비교해서 최근 중고차 시세는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신차 출고 자체가 대기 기간이 네. 정말 길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고 기간이 길어서 중고차를 찾아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요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 신차 가격을 역전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얼마 전에 정부가 그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 본 분들이 많아서 신고도 받고요. 특별 단속에 나서기도 했잖아요. 네. 실제로 허위 매물 등록 또 사기가 많습니까? 네, 제가 이 중고차 유튜브 채널을 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중고차도 현금 영수증이 의무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 허위 매물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한 금액하고 구매한 금액을 딱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허위 매물을 제가 잡기 시작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허위 매물이 정말 많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제도 장치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네. 또 이제 특별 단속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허위 매물을 잡거나 미끼 매물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예. 드렸다시피 이제 2018년도에 예. 현금 영수증이 의무화되면서 그 허위 매물 딜러들이 얼마에 팔았는지를 알 수 있게 예. 됐고 아. 그리고 실제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판매하려고 하는 차가 예를 들어 2천만 원인데 예. 허위 매물 업자들이 우리 차를 500만 원, 600만 원에 올려놓고 그리고 저희는 2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뭐 여기서 600만 원에 봤다 이런 전화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자분들의 사연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보고서 더 여쭤볼게요. 네. 근데 우연히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부 지원 센터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나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나는 2,800만 원이 필요하다. 5,5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산은 잡힌 게 하나도 없으니 이 차를 3개월 동안만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이자가 19.9%인데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로 이율을 낮춰주겠다고 그래.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자꾸 부결났대요. 내가 필요한 거는 실상 2,8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7천만 원 돈이 빚이 생긴 거예요. 또 돈 갚는 날인데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2,800만 원은 필요한데 더 많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런데 빚은 더 늘어나고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중고차 대환 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중고차 대환 대출은 자동차가 필요가 없으신 일반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예. 이제 대출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당장
높은 한도로 그리고 저금리로 대출이 발생이 안 되니까 예. 중고차를 구매해서 아. 할부로 구매를 해서 예. 재산을 잡자. 그렇게 해서 그걸 담보로. 예. 그래서 재산을 잡으면 이제 3개월이 지났을 때 높은 한도로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방금 저기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의 대출이 예.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7천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짜리 차량을 3천만 원에 사고 180만 원짜리 차량을 1,800만 원에 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완전 사기 당하신 거잖아요. 예, 사기당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대환대출 대부업체 거기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찾아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 환불을 이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 피해자분은 예. 환불을 그때 제가 다 해드렸어요. 5천 몇백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제가 환불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영상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계약 못하겠다고 그랬더니만 화를 걷어붙이니까 나고 겁이 나잖아요 사람이요. 그렇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는 다른 차를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저는 쫄았지 완전히. 그래서 벗어나야 되고 그럼 내가 돈 포기하고 나 가겠다. 그랬더니만 이도 하라고. 뭐 어쩌라고. 해. 뭘 봐. 네, 알겠습니다. 만나면 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허위 딜러 허위 매물 딜러와 만나다 보면 좀 위험한 순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본 영상도 그랬고요. 네. 일단은 이제 허위 매물 업체는 또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 움직이다 보니까 예. 조직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들 주머니에서 이제 본인들이 수익을 만들어낸 거를 갑자기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유튜버인 저로 인해서 음. 예, 환불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화를 조금 많이 내고 욕도 좀 많이 저번에 하고 환불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자, 예. 피해자들이 저런 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이제 경찰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국가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국가기관에 먼저 신고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어려운가 보죠? 네, 보통은 이제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예. 허위 매물도 뭐 대환대출 사기도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고소가 접수가 되고 예. 검찰로 송치가 되고 판결 받기까지 네. 예,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아. 거기에다가 일반 피해자분들은 이 네. 사기에 관해서 이 증거를 다 제시를 해야 되고 사기를 당했다는 거를 증명을 해내야 되고 증빙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허위 매물이나 대환대출 사기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영상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환불을 받고 있는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 예.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 당장 좀 급해서 중고차를 사신 거고 급해서 대출을 받으신 건데 이제 좀 금전적으로 여력이 없다 보니까 아. 저희 쪽에 찾아오셔서 환불을 받고 싶어서 저희 쪽에 오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환불을 쉽게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환불을 어떻게 받아내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은 이제 허위 매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가 중고차 매매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위 매물 업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받게끔 저희가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거기에다가 제가 중고차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허위 매물 하는 내용 자체를 방송에 내보내겠다 유튜브 네. 채널에 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제 환불을 받기 시작한 게 예. 어떻게 보면은 중고차 업계에서는 제가 조금 유명해져서 아. 그래서 이제 진영민 중고차에서 왔다 하면은 그냥 환불을 해주는 그렇군요.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저희가 예. 그 구제를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만약에 내가 피해자가 됐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어떤 증거를 챙겨야 됩니까? 일단은 증거라고 하면은 허위 매물을 당했을 때에는 이제 보통은 온라인상의 인터넷에 차량 가격을 올려놓습니다. 네. 그 허위 매물은 예. 예를 들어서 실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2천만 원짜리 시세 차량이라고 저희가 하면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예. 네. 그런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인터넷에는 약 500만 원, 700만 원에 올려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올려놓은 내용 자체를 캡처를 해놓고 예. 그리고 그 허위 매물 딜러들과의 그 500만 원, 600만 원에 주겠다라는 예. 문자 내용이나
통화 녹음 이런 걸 갖고 계셔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이 허위 매물을 당할 줄 모르고 가시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증거를 못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러 예. 갈 때부터 준비를 하고 가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만약에 준비해 놓은 분들도 그 허위 매물 딜러들이 뭐 이제 보험 가입해야 된다, 할부 진행해야 된다 예. 하면서 핸드폰을 뺏어 가서 다 기록을 지워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가서 실제로 좋은 차가 쌀 리는 없잖아요. 맞아요. 예. 네.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안 당하는지 그 방법을 몇 가지 좀 노하우 가르쳐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허위 매물을 당하시지 않는 게 최우선이고요. 네. 예, 이제 너무 싼 것은 예, 접근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네, 시세에 맞는 금액을 보시는 게 일단 처음부터 맞는 겁니다. 그럼 그리고 신차 대비 얼마가 적정한 가격인 거예요? 이게 중고차는 신차 대비 얼마라고 하기보다는 예. 신차 대비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이 대략 시세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시세보다도 훨씬 낮은 금액. 누가 연식이랑 생각해도 다르고 키로수가 예, 다르니까요. 예, 연식 주행 거리에 대비해서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는 허위 매물을 조금 피하시는 게 그게 일단은 첫 번째고.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차량의 상세 내용,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전손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침수 내역이 있는지, 뭐 렌트 용도 네. 이력이 있는지를 알아보실 수 있는 게 이제 카히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 누구도 다 조회를 해보실 수, 카히스토리. 예, 카히스토리. 음. 네, 카히스토리를 조회해 보시면 네. 이 차가 언제 사고가 났었고, 인터넷에서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 사고는 언제 있었고, 보험 금액은 얼마가 나갔고까지 하나하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국민 자동차 포털이라고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서 본인이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차량 번호만 검색을 해보면 이 차가 이제 매매 상사에 등록이 돼 있는 상품용 차량이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좋은 정보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 어디예요? 네, 대국민 자동차 포털. 대국민 자동차 예, 포털. 대국민 자동차 포털. 예, 이제 국토부에서 네.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네. 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차량 번호만 검색하셔도 이게 정말로 중고차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인지 예.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허위 매물들은 보통 이렇게 등록이 안 돼 있는 차들이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대기업들도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온라인으로 또 차를 구매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온라인 구매 괜찮은 겁니까? 보통은 이제 거기 보증 이렇게 씌여 있던데. 네, 중고차입니다. 아. 타던 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구매가 이렇게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중고차다 보니까 직접 실물 보고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신데 네. 그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비대면 거래가 많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이제 업체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좀 많은 혜택 뭐 그리고 사후 AS도 꼼꼼하게 해주면서 많은 분들한테 신뢰를 좀 많이 주게 되면 네. 또 이제 온라인 거래도 더 많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10년 넘게 경력이 있어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중고차 잘 고르는 법 배웠습니다. 자동차 딜러 유튜버 진영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